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공방의 임현균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노랫말처럼 옛날에는 빈대떡이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던 좋은 간식거리였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슈퍼에 가보셨나요? 배추가 한 단에 10,000원이고 무가 하나에 5,000원씩이나 합니다. 농산물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돈이 있어야 부쳐 먹을 수 있는 것이 빈대떡인데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소소경제 시청하지. 네, 조금 즐거워지셨나요? 자, 오늘도 재무관리 전문가 임선규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네. 돈워리. BFP.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걱정 끝, 행복 시작.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경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유, 그 전문가님 덕분에 네네. 제가 경제 지식이 많이 막 늘어나가지고요. 네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알려주셨던 가정 경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중에서 네네. 고정 지출을 좀 줄여라. 그렇죠. 그리고 보험을 좀 잘 관리하고 그렇죠.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소문에 의하면 요즘 재주가 하나 느셨다고. 제가 네네. 그 돈을 모으는 재주는 없고 네네. 돈을 쓰는 재주는 있다고 네네.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 쓰는 것보다는 모으는 돈을 거죠. 모으는 네, 방법이 더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돈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번 그럼 저희가 좀 보실까요? 네네. 그런 방법이 있지? 짜잔! 나한텐 통장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와, 통장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아 시원해. 이게 돈이 다 들어있어야 될 텐데요. 네, 꽉 차 있으면. 네. 저는 사실 필요 없는 통장은 다 없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네, 네. 근데 우리 사연분 같은 경우는 통장에 돈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만 봐도. 아, 그럴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우와, 탑을 쌓아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정말 탑 쌓는데. 네. 쌓아질까요? 네. 네. 통장이 지금 신중하게. 엄청 많네요. 네, 카드로 만든 집은 봤는데 통장으로 만든 집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산가일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그 돈을 정도면, 많이 모으셨을 것 같긴 하고요. 현금이 굉장히 많을 것 아마도 같고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 통장 잘 만들기 혹은 쪼개기 뭐 이런 겁니까? 네, 한번 끝까지 지켜볼까요? 통장 뒤집기 하는데요? 오 10초. 예. 근데 통장을 보고 근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행복에 좀 겨워하신 건가요? 아까 표정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러 개 통장이 있으면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면서 즐거움이 쏠쏠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요? 통장. PPP 나왔습니다. 네, 맞나요? PPP. 나왔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제 생각으로는 통장 뭐 나누기, 쪼개기 아니면 통장으로 집 만들기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바로 통장 쪼개기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통장 쪼개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또 통장을 쪼개서 관리해야 되는지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혹시 우리 공방지기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통장 쪼개기보다는 통장 네네. 숨기기 이런 건 잘하는데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또 좋은 또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또 사연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연 주신 분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사연 주신 분은 50대 주부님이 사연을 주셨고요. 네. 예, 한번 그 소개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차 주부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지출이 줄어야 할 시점인데 매달 저축도 지출도 그대로예요.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계부는 늘 제로라서 노후 대비가 걱정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네. 사연 주신 분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경제 못지않게 네네네.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제로 경제도 되게 네네네.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여유 자금이 없으면 노후 대비도 할 수가 없을 거고 네. 버는 돈, 쓰는 돈, 그러다 보니까 모으는 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텐데 네네. 어떻게 하면 이분의 사연을 좀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알뜰살뜰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의외로 반복되는 마이너스, 반복되는 제로 경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고민, 지출 관리 원칙 하나만 세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출 관리 원칙 그거 네네. 딱 하나만 지키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네, 그것이 맞습니다. 곧 통장을 쪼개는 거 말씀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지출 관리 원칙이 바로 통장 쪼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장 쪼개기. 네. 말씀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쪼개는 건가요? 일단 통장 쪼개기는 통장을 용도별로 나눠서 목적에 맞게끔 관리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보통 저희가 가정경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이거나 제로 경제에 있으신 분들의 지출 패턴을 좀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모든 지출을 급여 통장 하나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시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싸 공돈이다 하면 그렇죠. 아싸. 그렇죠. 대부분 여유가 있다. 이거 여유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지출이 아닌 무계획적인 지출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주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다음 달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않은 뭐 경조사라든가 뭐 자동차 수리비라든가 이렇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맞습니다.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되거나 맞습니다. 제로 경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이들이 어리거나 할 때도 병원을 갈 일이 뜻밖의 일로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림없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출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통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적절하게 통장을 좀 나눠놓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 이런 뜻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저희가 정기 지출, 그다음에 비정기 지출, 그다음에 비상 예비비 지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하나씩 좀 각각의 지출 관리 통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먼저 지출 관리 중에서 첫 번째 통장이 바로 정기 지출 통장입니다. 이 정기 지출 통장은 매월 일정하진 않지만 꼭 나가야 되는 지출, 그렇죠. 내 항목을 관리하는 지출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집 것 같아요. 관리비도 있고 식비, 교육비 뭐 이런 것이 그렇죠. 정기적인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기 지출 통장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비정기 지출이라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들은 비정기 지출 통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 통장은 우리가 1년에 이벤트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관리하는 통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들요. 네, 네, 교육비 이거 빼고. 그렇죠. 저는 이제 경조사, 네네. 명절 생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료, 그렇죠. 수리비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자녀들의 옷을 사주거나 병원을 가야 되는 비용들은 입학할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벤트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매달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비용들은 비정기 지출 통장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비상 예비비 통장. 비상.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네,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1, 20만 원이 아니라 좀 이렇게 몇백만 원 단위로 맞습니다. 들어가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이직이라든가 혹시라도 실직, 그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우리가 일을 쉬어야 되는 경우 소득이 그럼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3개월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쓸 수 있는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좋은 투자의 기회가 생겼을 때 네네.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이 바로 비상예비비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장을 이제 급여가 들어오면 일단 그렇죠. 여러 가지 통장이 나눠서 각각의 용처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놓는 거네요. 각각의 그렇죠. 지출 통장이 돈을 나눠서 이제 넣어놔야 된다는 것인데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요. 좀 쉬운 방법 없을까요? 네, 지금 우리 공방지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이게 돈을 나눠서 관리한다라는 게 솔직히 귀찮고 네. 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급여가 들어오면 우리가 통장을 이렇게 쪼개서 나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지출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시키면은 끝납니다. 네. 어떠세요? 매우 편리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지출 통장을 만들어 놓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급여 통장 하나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지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자동 이체를 시키면 되는데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달 급여가 4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정기 지출로 나가는 비용이 한 2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급여 날 200만 원을 정기 지출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시켜서 정기 지출은 그 비용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벤트적으로 나가는 비용인 바로 비정기 지출. 1년 동안 한번 예산을 했더니 한 600 정도 들어가요. 아, 네. 그럼 월에 50만 원을 자동 이체되게.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저축과 투자 그리고 부부의 용돈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면 네. 우리가 좀 쉽게 통장을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매달 또 우리가 자동 이체를 매달 하려면 어떠세요? 귀찮죠. 귀찮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CMS CMS. 자동 이체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걸 한번 신청하면 매달 알아서 각각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가 되기 때문에 네네. 관리가 매우 수월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상여금이라든가 뭐 우리 명절 보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은 비상 예비 자금에 넣어놨다가 비상 예비 자금이 일정 규모가 쌓이는데 초과되는 금액들이 있겠죠. 네. 그 부분들은 저축이라든가 투자의 통장으로 다시 보내준다라면 자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급여 통장은 제로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가 급여를 받긴 받지만 네네. 한 통장에서 그거를 관리하던 것을 네네. 이 연중 나갈 것들을 쭉 계획을 세워보고 어떻게 나눠놓을 것인가 하고 각각의 통장은 자동 이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해놓기만 한다면 관리가 좀 수월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라.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오늘 소소경제 가정경제를 제로에서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각각의 지출 통장은 그냥 입출금 통장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우리 공방지기님께 퀴즈를 하나 좀 내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좀 쉬운 걸로 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지출관리 통장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1번 자유적립 통장, 자유적립, 2번 파킹 통장, 파킹, 3번 CMA 통장, CMA, 4번 된장 쌈장 통장. 된장, 쌈장 통. 아, 저녁 때라서 출출하니까 네네. 된장, 쌈장, 통장이 제일 관심이 가고요. 네, 예. 자유적립 통장은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 통장 같고요. 네. 파킹 통장은 어디 주차할 때 쓰는 통장인가요? 잘 모르겠고요. 네네. CMA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어렵네요. 이게 아마 뭐 캐시 이런 건가요? 캐시 어카운트 이런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각각의 통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자유적립 통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네. 은행에 가셔서 그냥 우리 입출금이 되게 그렇죠. 쉽게 입출금이 네. 자유로운 이자는 통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자가 거의 0% 중반대 요즘은, 정도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넣어놔도 네. 우리의 자산이 증가하는 걸 기대하기는 안 어렵다. 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편리함은 좀 있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변에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자유적립 통장은 이제 그렇게 되는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MA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예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통장이라고 해가지고요.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예, 이 통장은 이제 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 네. 우리가 돈을 맡겨놓게 되면 예탁하게 되면 어음이나 채권을 우리가 운용을 해서 증권사에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 고객들한테 예, 주는 그런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뜻은 자유적립하고 거의 비슷한데 증권사 맞습니다. 같은데 특정한 그렇죠. 목적으로 쓴다. CMA가. 네, 맞습니다. CMA도 이출금이 자유롭고 우리 그 CD기나 이런 게서 이제 자유롭게 네.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자도 약 2%대 네네. 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유적립 통장보다는 CMA 통장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근데 요즘은 또 굉장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통장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파킹 통장이에요. 저 운전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네요. 아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파킹 통장의 의미를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께 파킹 통장이 어떤 통장일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거나 상담할 때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공방지기님께서
그 유료 주차에다가 네. 자기 주차를 하면 뭘 내셔야 되죠? 돈을 내야 되죠. 돈을 내야 되잖아요. 주차비. 잠시라도 돼도. 그럼요. 그럼 아까운가요, 안 아까운가요? 아깝죠. 아깝죠. 아깝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방지기님께서 그 주차장의 주인이세요. 네. 그럼 어떠실까요? 많이 내면 좋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파킹 네. 통장도 자유적립 통장하고 거의 유사한 통장인데요. 하루라도 우리가 돈을 맡겨놓게 되면 매일같이 365일을 나눠서 이자를 주고 아, 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꼭 보셔야 될 게 이자가 1.5%에서 요즘은 많게는 3.5%까지 줘요. 와우. 예,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높은데요. 우리가 정기지출 통장 30일 나눠서 쓰겠죠. 네네. 비정기지출 통장과 비상 예비비 통장 1년 나눠서 쓰겠죠. 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높은 금리하고 부담 없는 이출금을 본다면 자유 통장보다는 훨씬 더 좋겠네요. 네네. 아, 소소경제 알아가는 재미가 정말 상당합니다. 저는 통장을 그냥 돈을 넣어주고 필요할 때 이렇게 빼쓰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잘 고른 통장 하나가 신개념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네요. 아, 역시 공방지기님은 아유,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아유, 공부하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쭉 저희 소소경제 함께 하시면서 어느 날 문득 경제의 눈이 번쩍 네. 뜨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소소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집 경제 고민, 경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소공방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이나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지난주 했던 것도 굉장히 좋았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주 소소경제 시간에 속 시원한 해결책을 또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Don't worry. BAP 네, 동비 매니저였습니다. 네, 오늘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소소공방 문 닫을 시간 됐네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계절인데요.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